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장 마감 이후 14%가량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2%대 오르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며 구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에 금이 독점하던 시장의 상승세를 이제 구리가 물려받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안경처럼 쓰는 증강현실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한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잘 이어받아서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세에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빨간불 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그래도 바라볼 만한 건 코스피의 외인이 좀 돌아와 보이거든요. 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어제 미증시 훈풍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미증시는 이제 혼조로 좀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2%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좀 상승 마감을 했고, 다우는 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시간에서 이제 마이크론 실적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에서 거의 14% 정도 폭등하면서 일단은 시장에 좀 훈풍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반도체 제외하고, 반도체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쉬던 종목들 위주로 그냥 순환매가 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지수 자체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 점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시장의 상승 촉매제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실질적으로 뭐 현물 매수는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매수를 오늘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3천억 정도의 금액은 뭐 택도 없어요. 3주를 사는 것도 아니고 3천억 정도는 이제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거품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심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할 수 있다. 다만 오늘 단발성으로 하루를 보고 끝내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띠고 2, 3일 정도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귀환하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아직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뭐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면서 1.1조 지금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저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방어적으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경계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연속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만 확인되면 뭐 괜찮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오늘 반도체,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권에서 쉬고 있던 섹터들이 좀 순환이 도는 부분은 향후에 이제 키 맞추기 관점에서는 좋은 그런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외국인의 동향을 살펴보시면서요.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네. 참 얼마 만에 보는 반도체 상승인지 모르겠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제대로 힘을 받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보여줄 건 사실 실적밖에 없어요. 지금 반도체 뭐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겨내는 거는 사실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일단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회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이 그 부분을 좀 증명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론 실적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지난 분기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 이제 76억 4천만 달러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분기 주당 순이익도 1.66달러에서 1.82달러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뭐 마이크론도 마이크론인데 그렇다 보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서도 좀 보여주는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오늘 코스피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외국인 기관 동반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상위 종목들 오늘 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위가 이제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다만 오늘 갭이 좀 나온 상태가 추이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향후에 조금 실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들 기대감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AI의 그런 발전이라든지 그런 앞으로 향후에 그런 전망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어야 추가적인 그런 기폭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어쨌든 굉장히 오랜만에 반도체가 큰 상승이 나오다 네. 보니까 오늘 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를 매수해도 되는지 아마 전문가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역시. 네. 그래도 이게 오늘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전 갭 상승이 나온 거에 의구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외국인 매수가 여러분들 3천억밖에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9% 떠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반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 답답했던 게 뭐죠? 수급의 공백이에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수급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수급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걸 오늘 좀 증명하지 않는가. 사실 많은 물량이 아닌데 많은 거래 대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9%가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다는 건 언제든 여러분들 한 단계만 그러니까 품절주를 우리가 볼 때 거래량이 여러분들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작은 거래로도 상승을 좀 크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반도체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지금의 수급 공백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갭 상승으로 너무 의미를 좀 가지실 필요 없다. 만약에 오늘 자리가 거래가 동반이 되는 거래량이 여러분들 동반되는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의 갭 상승은 너무 오버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로 삼성전자랑 지금 오늘 하이닉스랑 좀 갈리잖아요. 물론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우세를 하고 50% 이상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여러분들 오늘 흐름 보시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3%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냥 바닥권에서 꿈쩍꿈쩍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만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면 두 종목 다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의 공백을 좀 대변하는 그런 갭상승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아직은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올 그런 실적들. 여기까지도 확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늦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약바이오 오늘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계속적으로 10월이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 흐름을 좀 만들다가 쉬었다 좀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대봉에르스 주가가 오늘 좀 급등을 했고 아침에 저도 좀 공략을 했었는데 위고비와 좀 차별화된 KB만 약을 좀 주목한다. 그러니까 위고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지만 여기 플러스 오늘 기사가 나온 제목인데 KB만 약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소리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덴마크 제약사죠.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미국 일라일리가 좀 양분하고 있는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도전장을 좀 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한미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우리나라 이제 비만약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서도 효과는 굉장히 크고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뭐 이제 앞다투어서 이런 개발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비만약 관련해서 위고비도 있지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이게 시장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으로 오늘 진매트릭스가 상한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달성을 했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예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유효성과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게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굉장히 좀 강하게 굳힌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위고비 출시가 이제 10월에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가격 사실 위고비가 굉장히 좀 비쌌잖아요. 삭센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싸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좀 다운할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면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애용을 할 것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좀 전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쯤에서 해리스 관련주인 뭐 대마 관련이나 네. 아니면 CDMO 시장 이쪽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뭐 괜찮은 접근 방식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CDMO는 조금 중장기적인 맥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조금 CDMO 관련해서 뉴스가 너무나 좀 뭐랄까 과하게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뭐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국내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의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너무 많이 좀 부각이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일본이랑 지금 인도도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사실 누가 갖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뭐 K-팝, K-푸드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가 1순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이나 인도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런 부분들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을 누가 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CDMO 관련해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그런 맥락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대마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는 차트가 좀 살아 있어요.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죠.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고 지금 선거 관련해서 또 뭐 지지율 이슈가 나왔다가 또 잠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쯤 좀 부각될 때가 됐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뭐 지지율 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약바이오 지금 CDMO 사실 오늘 CDMO가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좀 나와줄 줄 알았는데 가려다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CDMO랑 이제 대마 관련해서 오늘 접근하는 방식 충분히 좀 유효하겠다. 오늘은 쉬고 있지만 충분히 눌림목에서 안정적으로 접근 좀 유효한 그런 자리들이 아닐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다음 상승 섹터는 엔터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엔터주들이 좀 잘 가는데요. 네. 굉장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네,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엔터 관련해서 어제 이제 밸류업 이슈를 좀 다뤄봤었잖아요. 일단 밸류업 관련해서 그런 효과도 나오고 있고 이제 엔터 성장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4분기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들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터는 상반기보다는 여러분들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의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효과 그리고 4분기 엔터 산업 성장 전망이 리포트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4분기부터 실적 순 성장이 좀 전환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 지금 뭐 하이브나 이런 쪽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결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하이브나 뭐 SM, 뭐 JYP, YG 엔터 같은 경우에 4사가 이제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37%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다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합산 시가총액이 37% 떨어진 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지금 구간은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심리적으로 너무 붙지 않고 수급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어쨌든 그만큼 저평가의 메리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해서 오늘 엔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이렇게 엔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도 엔터주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고 또 하이브 미니진 사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는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담는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한데 좀 큰 종목 위주로 담는 게 좋을까요? 네, 큰 종목 위주로 뭐 담으시거나 사실 근데 엔터가 지금 다 골골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 아세요? 여자아이들. 큐브 엔터예요. 지금 다들 골골거리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 관련해서 여러분 엔터주를 좀 보신다면은 뭐 하이브나 SM, 뭐 YG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기업이고 사실 제가 만약에 엔터주를 투자한다면 전 큐브 엔터를 투자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적자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흑자를 여러분들 찍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엔터 전반적으로 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제가 기억하고 최근에 봤던 게 53억의 플러스 매출을 찍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반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본다고 하시면 지금 아이들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엔터 관련주들은 구설수도 있고 지금 뭐 좀 변화되는 그런 시기라 기존에 이제 엔터가 좀 빠져나가고 엔터테인먼트가 좀 빠져나가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진짜 엔터 관련주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그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큐브 엔터를 바라보시면 오히려 가볍게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하는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중인 섹터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STO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장 막판에 STO들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너무 오른 탓일까요? 오늘은 약간 약세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좋은데요? 이때가 좋다. 오늘 고가놀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오늘 쉴 때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기회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STO예요. 오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쉬어갈 때 매매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이거 종가까지 바라보시다가 오늘 자리가 쉬어주면은 오늘 자리에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일 흐름이 좀 나아줄 때 전략적으로 접근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STO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26일 오늘입니다. 관련해서 시간을 좀 체크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조정이 여러분들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흐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갤럭시아 여러분들 머니터리라든지 지금 핑거 대표적으로 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었죠. 저도 좀 공략을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장대 항복 나온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 물론 이게 시가 자체는 좀 이쁘지 않은데 조금 종가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전일 종가가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장대 자리 양음양 패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 맥락으로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뭐 전일 종가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 시초에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STO 관련해서는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자.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하는지는 조금 지켜볼 여지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대의 방향이고 이건 우리나라만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제 25년을 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거는 있으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갓 상승이 좀 시작된 그런 상황이라 일단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고 거래량도 직전에 이제 터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STO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STO는 아무래도 좀 하루하루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이날 시세가 터졌다가 어떤 종목은 또 하락 중이고 이런 네.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걸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옥석 가리기는 아직은 확실하게 좀 시장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가는 종목을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핑거, K옥션,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지금 아마 STO 관련해서 좀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그 리포트나 이런 거에서 옥석 가리기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종목을 찍어서 두세 개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딱 핑거,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딱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순환매가 좀 뻗어가는 가지를 좀 치는 그런 상황이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전략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가지하는 종목들 대응하셔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챙겨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넵튠입니다. 매수가 25,200원의 비중 18%인데요. 전문가님, 네. 넵튠 지금 5,58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좀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들고 계신다고 회복될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뭔가 확실한, 이제 이게 게임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은 그게 있어요. 신작 게임. 그러니까 로또 터지는 것처럼 신작 게임이 진짜 게임이 빵 나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광하는, 지금 뭐 롤과 같은 그런 게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저항대가 많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신작 게임이 굉장히 좀 많아야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한이 없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NFT라든지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죠. 원래 게임 관련주들이 그러하니까. 그전까지도 좀 바라보시고, 어쨌든 지금은 그냥 마냥 들고 계신 것보다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접근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6만 원. 지금 매수하신,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방송 보신 시청자분님과 같은 맥락, 같은 지금 그 손실 폭이라면, 저 같으면은 여기 5,500원에서 6,000원짜리에서요 비중 가지고 계신 만큼 담아요. 그러니까 18% 정도 담아서 평단가 15,000원 정도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거든요. 근데 25,000원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5,000원이라는 구간은 직전에 이제 작년에 7월쯤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붙어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15,000원 정도는 와줄 수 있어요. 이 점을 좀 포인트 잡아서 전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탄력성이 엄청나게 좀 붙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셔서 가시는 전략.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내가 밀리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비중이 부담이 되시면 뭐 5% 정도 선까지만 또 담으시고 천천히 좀 끌어 모으시자. 그러니까 5,500원에서 6,000원짜리 좀 비중을 확대하셔가지고 나머지 이제 10,000원, 1차적으로 10,000원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15,000원짜리 한번 좀 지켜보시면, 제가 볼 때는 10,000원짜리 와도 안 파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비중을 지금 확대하셔서 15,000원짜리까지 한번 보자. 저 자리까지로 그냥 목표가를 잡으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그런 자리는 나올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로 게임은 말씀드렸지만 신작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신작 게임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좀 열광하는 그런 게임인지, 거기까지도 좀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넵튠 도와주셨는데요. 5,500원에서 비중 확대하시고 또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스코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41,9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전문가님, 오스코텍 지금은 34,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중이 80%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많이 좀 담으시지 않았나. 그 종목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종목을 사신 게 아니고 안 좋은 가격대에 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중을, 그리고 너무 많이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50% 넘게 뭔가 사야겠다라고 마음이 들 때는 거의 대부분 꼭지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하락이 1차적으로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35,000원 구간, 최대 이제 33,000원 좀 지지라인 체크하시고, 이 자리에서 좀 커브 틀고 올라오면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4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 이상 좀 던져내고 나머지는 좀 45,000원을 좀 바라보셔도 된다. 내가 들어간 가격대가 41,900원일 수는 있는데요. 앞서서 얘가 얼마나 올라왔는가를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2만 원부터 지금 45,000원까지 거의 2배 넘게 상승이 나왔어요. 100% 넘는 지금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도 24% 정도 빠졌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기폭 강의 최근에 보여드릴 때 상승한 길이에 여러분들 절반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반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아직도 내려올 자리가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33,000원 구간 이 자리가 좀 이탈되지 않는지 1차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4만 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비중 너무 많이 남지 마시고요. 부담되시는 비중 하면 이거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만약에 사셨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 당연히 상승 방향이겠죠. 상승 방향이 안 나오면 철저하게 단타로 들어가셨으면 단타로만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이게 딛고 상승은 나올 건데
비중 80%시니까 딛고 상승 나오길 기다리는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하시라 말씀을 좀 드린 거고 1차 4만 원, 2차 4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코텍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4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4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필에너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800원의 비중은 5%입니다. 전문가님, 필에너지 우선은 처음에 상장 이후로는 어느 정도 네.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인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 대응 전략 정도 좀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렴형 나온 그런 상태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16,000원에서 지금 21,000원까지 여기 박스 구간이에요. 다만 이제 수렴형, 삼각 수렴형이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자리 정도 딱 먹으시면 된다. 이게 더도덜도 말고 딱 장대 항봉 하나 뜨면은 딱 저기까지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비중이 적으시니까 전략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 하단 16,000원 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 그 다음에 21,000원 1차적인 그런 목표관 보시고 나머지 저 자리 가면은 싹 던져내시거나 비중을 뭐 절반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23,000원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 딱 한 자리만 하시고요. 이거 뭐 중장기로 끌어가야지라고 접근하시는 방식은 지금보다는 향후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있을 수 있어도 아직은 차트가 좀 역배열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뚫고 나와야 여기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실질적으로 조금 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매물을 걷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줄이시고 다시 눌렸다가 이제 반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자리 잡을 거니까 기간적으로 조금은 시간을 주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필에너지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16,000원, 1차 목표는 21,000원, 2차는 23,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TLB 준비되어 있는데요. 25,45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TLB 지금 13,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급락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PCB 관련주인데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네. 일단 PCB가 뭐 많이 이슈가 됐었죠.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됐고 아마 뭐 PCB 관련해서 매매 안 하셨던 분들 안 계실 건데 지금 여기 HBM 관련해서 더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거 자체가 안 좋아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로 업종까지도 좀 많이 쉬다 보니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전략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비중이 지금 적으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지금 11,000원짜리가 좀 지지 라인, 손절 라인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13,000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13,000원짜리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서 2만 원까지 좀 바라보고 저 자리 올라오면 싹 다 던지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할 겁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짧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6,500원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쨌든 스윙 관점으로는 2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저 자리 올라오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거래가 막 동반되고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조금 끌어가셔서 시간 투자만 해주시자. 그 다음에 반등 나오면은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고 포트를 좀 교체하시는 그런 방식. 이게 대부분의 요즘에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차트가 망가지는 구간 역배열에서 들어가셔서 좀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역배열은 최대한 피해서 정배열로만 좀 들어가시고 많이 떨어졌겠지 하는 구간보다는 확실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는구나 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TLB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요. 다음은 SM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63,100원의 비중 40%인데요.
전문가님 마침 오늘 SM 네.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SM 65,000원으로 수익권에 계신데 비중 40%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단타로 들어가셨으니까 단타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뭐 수익권이시니까요. 뭐 최근에 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7만 원짜리 그러니까 최종 그냥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고 7만 원짜리까지 그 67,500원에서 7만 원짜리 오면은 일단 정리를 싹 하시죠. 이게 말씀드렸지만 엔터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뭔가 턴어라운드 해주는 데 있어서는 실적이 뭔가 딱 찍히거나 지금 대부분의 그런 엔터 관련주들이 겪고 있는 그게 실적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침체되느냐 아니면 경기가 뭐 그냥 단순하게 좋지 않은 거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보는 건 지금 경기입니다. 근데 지금 엔터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 있는 상태이지 놀이 문화에 대해서 오락 문화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그렇게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 어쨌든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좀 있는 구간이나 어디까지나 그냥 박스권 대응만 하시고 확실하게 딱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대응하시는 본격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어떨까. 제가 보기 비중이 만약에 적으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셨겠거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비중이 지금 많으신 거 보면 조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셨으면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손절 라인은 매수가 이상 좀 열어두지 마시고요.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시고 포트를 또 교체하시는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SM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7만 원 선에서 정리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HPSP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57,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HPSP 지금 3만 원대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뭐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HPSP 관련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부각됐던 그런 종목이죠. 일단 이거 마냥 들고 계시지 마세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 고점 찍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태이죠. 거의 고점 근방에서 지금 사셨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까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가 한창 붐일 때 이게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좀 거품이 빠지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은 스윙 관점으로 딱 4만 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여기 박스 구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다소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니 만약에 괜찮으시면 한 5% 정도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4만 원 정도에서 그 5%만큼 혹은 그 절반 이상 지금 절반 이상의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일 때까지는 이게 기나긴 좀 터널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서 끌어가시되 상승 나오면은 좀 줄이고 포트를 좀 교체하자. 지금 반도체 들고 계시는 거는 굉장히 좀 고역이 될 수 있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멀리 보면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조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유동적인 대응,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PSP 도와주셨는데요. 우선 4만 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PNS 미케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6,699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오늘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신규주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수급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바닥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15,000원 지지라인 보시고요. 2만 원짜리 상단 목표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무슨 종목인지 어떤 업종인지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장주나 뭐 가치, 기업 정보 이런 거 보시고 투자하셨다면 항상 이제 좀 다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상장주는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박스권 대응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신규 상장주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장하자마자 위로 쭉쭉쭉쭉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매집이 잘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밑에 던져버리고 6개월 동안 재매집이 들어갑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어떻죠? 딱 하락 나오고 지금 안정 찾은 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나와봤자 상승이 2만 원 정도. 직전 고점 자리가 18,800원 자리인데 저 자리 정도 그냥 금방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상단 목표가 2만 원까지만 좀 바라보시고 조금 포트를 수정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니까 접근을 하셨다면 한번 끌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뭐 단발성으로 저번에 좀 올라왔을 때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좀 돌아 나올 때 정리하시는 그런 방향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아니스 미케닉스 도와주셨는데요. 우선은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녀공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5,800원에 비중은 16%입니다. 전문가님, 마녀공장 지금 2850원인데요. 네. 화장품주가 아무래도 중국발 훈풍에 어느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소비 관련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는 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화장품 탄력성이 좀 충분히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토니모리 관련해서 좀 이슈도 나왔었고,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가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 코멘트로 저번에 뭐 실리콘투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는 것들 말고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좀 쉬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언급드렸던 게 토니모리나 마녀공장 같은 거였어요. 그 점을 인지를 하시고 어쨌든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단에 이제 2만 원짜리 뭐 살짝 이탈이 나올 수는 있으나 뭐 최하단 이제 18,800원 좀 지지 라인 체크해 주시고 여기 3만 원까지가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스윙 관점으로 좀 끌어가신다면 3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기 3만 원짜리 넘겨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 점을 조금 바라보시고 지금은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 3만 원만 넘어서면은 계속적으로 뭐 매물대는 완벽하게 꼭 걷어내진 못했지만 다시 신고가를 한번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가 조금 괜찮으시다면 비중 한 4% 정도 담으셔가지고 20% 맞추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신다면 매수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녀공장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빨간불이고요. 좀 전에 관련해서 STO 관련된 종목 가져왔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K옥션 관련해서 오늘 토큰 증권 관련해서
포럼 간담회 촉각을 좀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법제화가 여러분들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STO 사업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장대 항목 나오고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어요. 근데 오늘 살짝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략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전일 종가. 오늘 STO 여러분들 보실 분들, 제가 아까 종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STO 보신 분들은 전일 종가를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장중이고 11시 반밖에 안 됐어요. 뭐 2시간 여러분들 반 지난 거니까 너무 지금 뭐 약세다 그래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 종가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조용하다가 음봉 뜨고 다음날 그냥 거래로 빵 터져버립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확실한 돌파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신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5,500원, 지금 5,220원인데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눌렀다 갈 수 있고 바로 그냥 쏴버릴 수 있어요. 장중에도. 5,500원 매수가, 저 구간이 여러분들 돌파 나오는 구간이니까 저 자리를 좀 매수 구간으로 지켜보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000원, 그 다음에 6,25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양음양 패턴 기억하시고 차분하게 끌어가시고 한 자리 딱 수익 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오늘은 K옥션 좀 다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공략지는 K옥션이었습니다. 오늘 있는 토큰 증권 간담회도 참고하시면서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특히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전략, 오랜만에 좀 기분이 좋은 하루인데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찝찝해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라면 저는 괜찮은데 오히려 이러면 더 불안하다. 맞아요. 네, 불안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선물로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라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서 관련해서 조금은 흐름을 좀 지켜보자.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한숨 돌리는 거에서는 좋은데 경계심은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된 부분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상승할 수 있을 그런 촉매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사실 반도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도 좀 국내 이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별 이슈로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와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반도체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개별 이슈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떼가지고 요즘 시장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점을 좀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수급 체크 잘 하시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만 치료제나 뭐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들 STO 관련해서도 아직은 여러분들 수급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오늘 눌림목 자리 오히려 반도체가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 올라오잖아요. 반도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분들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려서 반도체 오늘 올라온다고 수익 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실 나셨다가 이게 복구되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수익 나시는 분들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그냥 나올 뿐이지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잡는 거는 어쨌든 개별 이슈로 수익급이 살아있는 종목들만 간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K옥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상승 촉매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에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제TV와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